내신이 3.79 받은 애가 수학 6등급인데 이런 사례들이 건국대, 경희대 이런 데 많이 일어나죠. 이런 붙는 경우도 뭐다? 다 면접 덕분이다. 면접 덕분이다라는 거 아시면 좋을 것 같고, 자, 이거 한번 보면 여기 읽어주세요. 건축 동아리 같이 한번 읽어주세요. 시작. 건축 동아리를 건축 동아리 직접 개설하여 활동하고 관련 활동 영역 공부. 시작. 건축에 대한 비교과 활동 다수, 교과 건축에 대한 수행평가의 비교과 진로 연결. 수행평가의 진로 연결. 그리고 3년 학급회장, 연속 3년 연속 학급 3년 연속 회장, 동아리 학급회장, 부장 동아리 부장 등 리더십. 리더십 있다. 이 친구가 약간 이런 느낌으로 얘기했대요. 교수님, 저는 건국대 건축학과에 꼭 오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건국대 건축학과는 우리나라에서 아주 많은 연구물 그리고 건축학의 미래를 지금 개척하고 있는데, 제가 건축학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게 된 이유는 우리나라의 건축학이 1960년대 시작된 것으로, 그때 만들었던 재료 그리고 공법 같은 경우에는 현재 우리나라의 온도가 0.8도 정도 올라가서 아열대 기후로 바뀌고 있는 상황에서는 맞지 않는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온도가 올라감에 따라 여러 가지 온도에 에서 환경 호르몬, 즉 아토피성 물질을 일으키는 물질이 너무 많이 발생해서 많은 건강을 위협하고 있고, 온도가 올라감에 따라 예전에 공법을 쓰면서 에너지율이 급격히 떨어져 연간 에너지를 7천억 정도 손실이 발생한다는 것을 논문을 통해서 발견했습니다. 그런데 건국대 건축학과의 김기환 교수님이 개발하신 열 효율 이론을 바탕으로 새로운 열 구조 공법을 설계했을 때 연간 3,800억 정도가 손실이 줄어들 거라고 발표를 하셨고, 그리고 재료학과의 김석한 교수님이 개발하신 RH2.3 물질, 즉 어떠한 온도에서도 환경 호르몬을 일으키지 않는 물질을 대체하고 여러 가지 에너지 효율 그리고 이런 여러 가지 재료 그리고 공법들을 할 수 있는 건국대 건축학과에 저는 꼭 와서 우리나라의 미래의 건축학을 잘 만들고 설계하는 학생이 되고 싶습니다. 학생부에서 보셨겠지만 제가 부족한 게 생각보다 많지만 건축에 대한 뜻과 열정은 어느 누구보다 뒤지지 않습니다. 교수님 저를 꼭 뽑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느낌으로 대화를 하면 여러분들은 이 아이의 어떤 내신과 수학의 못함이 보일까요? 이 아이의 건축에 대한 어떤 에너지 그리고 학교에 대한 관심, 이후에 학교에 들어와서 어떤 활동을 할지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겠어요. 건축에 대한 기대감이. 그래서 저는 그런 거, 이것도 중요하긴 해요. 학교 공부도 중요한데 과연 학교 공부의 성적이 이 아이의 10년 뒤, 20년 뒤에 그 모습을 다 보일 수 있냐 했을 때 아니지 않나? 라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물론 여기서 열심히 하는 아이들이 더 확률은 높겠죠. 근데 그 확률은 숫자에 우리 애들이 자꾸 주눅들지 않게끔 하자가 포인트인데 낮아도 돼. 그럼 뭐다? 너가 잘하는 게 있잖아. 그래서 너는 항상 도전하고 항상 알려고 하잖아. 그것들을 이제 앞서서 아이들한테 읽을 거리. 우리가 해야 되는 거는 333, 석 달 정도 전에 3번 정도를 잡아주고 그리고 3m를 떨어뜨려 놓은 다음에 333에 연습을 하고 추가를 한다면 읽을 거리를 좀 줘야 돼요. 읽을 거리를. 제가 한 명이 저희 반의 꼴찌 학생인데 사고치고 싸우고, 근데 애는 좋은 애예요. 근데 얘가 건축학과를 가고 싶대요. 그래서 얘한테 했던 얘기가 너 같은 경우에는 2차 고사, 기말고사 끝난 뒤에 책을 3개를 가져와. 하나는 건축학 개론, 간단한 거. 두 번째는 건축 관련된 만화책을 갖고 와. 그리고 하나는 소설책 갖고 와. 네가 좋아하는 거. 그래서 어떤 식으로 일단 건축학 개론을 읽어. 잠이 오니? 그래 뭐다? 만화책을 봐. 그리고 그래도 너무 힘이 드니? 읽고 싶은 책 봐. 그래서 3권의 책을 읽게끔 해서 걔가 꾸역꾸역 보더라고요. 걔 가서 어디 지역에 있는 사립대학교에 건축학과에 면접만 보고 합격해서 왔어요. 그래서 그게 가능하기 때문에 우리는 기말고사 끝난 뒤에 우리 일반 아이들, 잘하는 애들도 당연히 연습시켜야죠. 그것도 제가 알려드릴 건데 그런 애들이 이제 좀 클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해 준다라는 게 오늘 면접 포인트입니다. 대학 보내려는 테크닉을 알려드리고 싶은 게 아니라 어떤 식으로 애들이 조금 더 대학에 갔다라고 생각하고 성장시킬 것인가가 포인트입니다. 자, 총 5개인데 첫 번째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첫인상. 첫인상이란 말도 있잖아요. 예, 밝고 첫인상이 자신감 너무 있는 중요해서 정은 자신감이라고 해서 보자. 긍정적 인물이라고 있는데 자, 보시면 되고 첫인상 딱 들어갈 때 자꾸 웃으면서 하는 게 중요해요. 웃으면서. 잠시만요. 웃으면서 하는 게 중요하고 그 다음에 살짝 웃으면서
자, 답변 내용입니다. 답변 내용. 자, 면접관이 하나를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면접관이 하나를 질문하면 질문하면 그 질문에 질문에 대해서만 구체적, 논리적으로 답하세요. 네 주저리 주저리 답하면 답하면 삐리삐리 삐리삐리 알아요. 꽂히지 않아요. 이게 남녀가 좀 다른데요. 자, 여학생 같은 경우에는 정말로 이게 불안하니까 말이 길어져요. 길어지는데 본인이 무슨 말 하는지를 알까요? 모를까요? 몰라요. 그러니까 불안하니까 말이 길어지는데, 그러니까 뭐지? 본인도 알아. 내가 무슨 말 하는 거지? 해서 얘기하다가 갑자기 울어요. 울고 교수님도 울고 교수님이 괜찮다 괜찮다 하지만 떨어져요. 남학생은 완전 반대. 논리적인데 정말 짧아요. 그래서 남학생은 자 따라합니다. 말이라도 하자. 말이라도 말이라도 하자. 하자. 남학생은 말이라도 시키시면 돼요. 얘는 입만 열게 하면 돼요. 우리는 입만 열게 하면 성공한 거야. 여학생들은 어디 이 내용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소두 두 가지씩으로 때려주고 하나 둘 셋 하는 느낌으로 하지 주저리 이런 거는 안 중요하다. 그리고 평가 척도가 있기 때문에 하나씩 그 말할 때 그렇고요 이랬는데요 이런 것들 습관적으로 찾아내고 머리 맞고 오는 애들 다리 떠는 애들 선생님 딱 그 연습해 보면 정말 재밌는 게 아이들의 긴장했을 때 느낌이 다 드러나요. 그리고 선생님 혼자 하지 마세요. 학교에 같이 지도하고 있는 애들을 3명씩 같이 앉아서 얘들도 면접관으로 참여시키세요. 그리고 친구 한 명을 딱 앉히고 로테이션 돌아가면서 하면 애들이 두 가지 효과. 나만 선생님만 이제 혹은 컨설턴트님들만 힘들지가 않고 애들도 고민하게끔 하는 거예요. 질문도 생각보다 다채롭게 나오고 두 번째 좋은 거는 애들이 나중에 저희가 없더라도 저렇게 질문하는구나를 익혀서 자기들끼리 계속 질문하게 해야 돼요. 계속 질문하게. 그래서 학생들 꼭 참여시켜라. 자, 표현 방식에 대해서 이거 딱 남학생들 이렇게 합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리더십 전형에 지원한 동기가 뭔가요? 뭔가요? 라고 했을 때 저는 저는 리더십이 있기 때문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표현 방식에 이런 식으로 리더십이 있기 때문에요 라고 남학생들하고 자, 이게 태도 중요한데 좀 의견이 다르다고 막 우기면 안 됩니다. 우기면 안 되고 적절히 그 내용이 맞습니다 라고 한 뒤에 내용을 맞춰가면 좋겠다 라고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다시 기억하시고 자, 그 다음 것도 확인합니다. 자, 면접 유형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사진 하나 찍어 놓으세요. 자, 어떤 거냐면 서류 기반 면접, 재수용 면접이 되어 있는데 서류 기반 같은 경우에는 학생부 자소서를 해서 대부분의 대학교가 이제 인적성 검사, 그래서 학생부와 자소서에 나와 있는 내용 위주로 물어요. 그래서 대부분이 이래, 대부분. 근데 심층 면접 같은 경우에는 나중에 또 보여드리겠지만 학생부와 자소서인데 거기에 나와 있는 한두 단어가 있으면 그걸 타고 연결되어 있는 교과의 심화 내용을 항목으로 봐요. 그래서 카이스트나 지스트, 디스트 이렇게 하고 또 제시문 면접 같은 경우에는 제시문을 주고 그것에 대해서 요약하거나 문제를 풀거나 너의 생각이나 그리고 다른 사람 생각에 대한 거를 다시 말하게 하거나 근데 많지는 않아요 제시문이. 근데 이게 학교에서 준비가 어려우니까 많이들 바깥으로 가길래 그래서 이제 이번에 면접 끝판왕 심화편을 전국에 내놓으라고 하는 선생님들하고 지금 작업 중이고 공고가 다 끝났어요. 그래서 아마 나올 거니까 그런 것도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면접 평가는 이제 불확실성. 얘가 맞나? 저희는 이렇게 했어요. 딱 봤을 때 이 아이가 얘는 뽑아야 돼 하는 친구들은 이제 상위권으로 분류를 하고 그리고 얘는 잘 모르겠는데 성적이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 좀 분리를 하자라고 해서 이 아이는 면접 결과에 따라 뭐 어떻게 나누게 하자 해서 크게 두 분류로 나눴어요. 너무 아니다라는 애는 잘 없었는데 너무 아니다라는 애도 있긴 해요. 학생부나 자소서가 정말 이상한 애들이 있었어요. 걔들은 밑으로 내려놓고 얘는 서류 점수 때문에 아예 떨어지고 근데 누가 더 많냐면 잘 모르겠는데 얘는 면접도 한번 확인하자라고 이렇게 딱 두고 면접에 잘하면 붙고 떨어지면 이게 안 되면 떨어지게끔 하는 애들이 7, 80%가 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의사소통 그리고 이 아이가 좀 생각이 되는지 5분만 얘기해도 거의 딱 나옵니다. 근데 보통 8분 정도를 해요. 대학교 갈 때 7, 8분 하시면 좋을 것 같고 자 이거 한번 캡처해 놓으시고 요거 캡처해 놓으시고 애들 할 때 지도 활용하세요. 자 첫 번째입니다. 같이 읽어주세요. 시작.
지원대학 지원대학 면접 면접 방식, 일정 일정 장소 기능하게 기능하게. 확인. 일정 장소. 자, 요거 하나 캡처해 놓고 나중에 그 지원하실 때 학교마다 면접 일자가 있어요. 이거 잘못해서 원서 날리는 애들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일정 중보가 안 되는 거 꼭 체크해 놓고 혹시나 그런 것도 있어요. 이게 날짜가 오전 오후가 있는데 이동 시간을 조금 확인해서 어때는 퀵 타고 날아가는 애들도 봤는데 어쨌든 이런 것들 체크해 놓으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오늘 제가 나중에 공유해 드리려고 지금 준비 중인데 자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영향 평가 평가 보고서. 보고서 및 예상 예상 질문 준비. 그래서 요거 두 개에 대한 선물을 제가 오늘 드릴 거예요. 이거 두 개를 가지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 드릴 거고 그리고 학교생활 기록부 자기소개서를 완전 숙지하기. 그래서 이걸 어떻게 질문을 뽑아내는지가 오늘 핵심이에요. 어떻게 질문을 뽑아내는지가 오늘 여러분들 알려드릴 포인트입니다. 첫 번째는 왜 면접이 필요한가 했고 두 번째는 그럼 면접하라는데 어떻게 질문 뽑아내? 면접 질문 뽑아내기 때문에 아마 오늘 오셨을 거예요. 그래서 그걸 제가 좀 더 알려드릴게요.